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보호자 아니시면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셔서 도넛을 들고 병원 안을 배회하셨지 않습니까? 이 병원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시죠. 서울 외곽의 대형 대학병원 정문 옆 의자에는 수요일마다 어김없이 같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트렌치 코트, 해진 운동화, 그리고 두 손에 꼭 안긴 종이 상자 하나. 상자 안에는 매주 손수 만든 도넛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마치 오랜 기다림을 위한 작은 재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며, 그러나 병원 직원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미 익숙하지만 반가운 존재는 아닌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간호사 민경은 특히 그녀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병원 규정을 엄격하게 따르던 그는 누군가 규정을 어기는 모습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주 수요일마다 그녀가 나타나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고 누구보다 빠르게 제지하곤 했습니다. 민경은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호자 아니시면 병원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도넛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민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병동 출입은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음식을 가져오시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보안팀에 인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는 걸 민경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병원 복도 끝 몇몇 간호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누군가는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또 오셨네, 저분. 도넛도 들고 뭐 하시는 분이시지?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넛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손을 포개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현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창작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병원 앞에 처음 나타난 것은 6달 전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눈빛으로 병원 입구를 바라보던 그녀는 휠체어를 탄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은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그 모습이 그녀의 기억 속 아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그 아이를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매번 정성껏 도넛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넛은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함께 만들던 시절의 기억, 웃으며 반죽을 나누던 손길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그녀의 아들 이름이 없었고 보호자 등록 역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 제공은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되었고 그녀는 점점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그는 매주 그 자리에 자신을 남겨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 구석의 긴 의자 위에서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넛 상자 옆에는 작게 구겨진 종이 쪼가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서툰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기억하니까요. 수요일 오전 11시 내과 외래 접수 앞에서 소란 아닌 소란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경 간호사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정문이 아닌 외래 진료구역 안쪽 복도에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민경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다가갔고 그 앞에 선 여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도넛 상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구역은 외래 진료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요, 그냥 혹시라도 그 아이랑 마주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냥 잠깐만이라도. 민경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이 병원 기록에 없다고요. 환자 목록에도 보호자 명단에도 없으세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물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규정상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두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더 꼭 감싸쥐었습니다. 마치 무엇도 잃지 않으려는 듯한 그 손끝의 떨림은 민경의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시선을 피한 채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속삭이던 몇몇 직원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외래 쪽까지 들어오셨네요. 도넛 메고 다니는 그 할머니요? 요즘 뉴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좀 무서워요. 그녀는 그 말들이 다 들렸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손끝으로 상자의 끈을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병원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고 나중엔 조용히 1층 로비로 내려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어떤 굳은 의지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행정부서 회의실에서는 이사장 김도연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몇 건의 민원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외부인 여성 지속 출입 관련 민원. 내용에는 그녀가 병원 입구 주변과 외래 진료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머무르며 도넛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내용을 조용히 읽은 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설립 기념일 때 찍힌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자신과 그리고 강영우 박사 부부의 모습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 속에서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 손에 작은 상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녀의 손끝은 자주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를 응조리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껴안은 채 병원 안을 바라보며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누구에게는 불편한 일탈이었고 또 누구에게는 잊혀진 책임의 흔적이었습니다. 민경은 그날 늦은 오후 다시 정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녀를 보며 자신이 오늘 했던 말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위험한 사람일까? 정말 단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렇게 내몰아도 괜찮은 걸까? 그 순간 민경은 무언가를 결정한 듯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가슴에서 이름표를 떼어내며 되뇌었습니다. 규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법이지요. 수요일 오후 3시 외래 진료동 입구역 유리문을 마주한 의자에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넛 상자는 두 손에 소중히 안긴 채 마치 떨어뜨릴까 조심하듯 간간히 끈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썹이 자주 떨렸고 그 떨림은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보여주는 인내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은 따갑고 불편했습니다. 의료진 몇 명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그중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번엔 병원 안쪽까지. 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요? 간호사 민경은 병동에서 회진을 마친 후 로비 창가를 지나다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처럼 표정을 굳혔지만 마음속 어디선가는 미묘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오는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긴 한가 보지. 그렇다고 병원 규정을 무시할 순 없는데. 민경은 머뭇거리다 결국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전과 달리 오늘은 강하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이 시간은 면회도 제한되어 있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냥 혹시 오늘은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해서요. 민경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동안 그녀의 앞에 서서 낡은 도넛 상자 위에 올려진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면 오래된 시간 하나가 거기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 내부 직원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노인 한 분이 병원 앞에 앉아 계십니다. 조용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입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조롱하거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돌보는 곳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불쾌한 건 사실입니다. 환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 줄 수 있어요. 라고 했고 어떤 이는 쓸쓸해 보이긴 했어요. 꼭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더군요. 라고 적었습니다. 논쟁은 번졌고 익명 아래의 무관심은 엇갈린 양심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은 그 게시글을 보고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병동에서 다시 그녀를 마주친 순간 민경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정말 실례지만요. 혹시 그분이 정확히 어느 병동에 계신 건지도 모르시는 거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여긴 그냥 마지막으로 본 곳이었어요. 그냥 여기가 마지막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기다리게 되네요. 그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다림이 사람을 이렇게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말에서 처음 실감한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미자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긴 것 없이 다만 빈 도넛 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천천히 뒷길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침묵은 오래도록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바람이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병원 정문 앞 인도에 설치된 안내 입간판 옆에는 더 이상 벤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 측은 보행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의자 몇 개를 철거했고 직원 사이에서는 누군가를 쫓아내기 위한 조치라는 이야기가 은근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입간판 옆에 화단턱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도넛 상자는 여전히 그녀의 두 손 안에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주름진 손끝은 상자의 끈을 한참 동안 천천히 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민경은 외래 진료 차트를 정리하다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위치에서. 이제 그 모습은 익숙함을 넘어 어딘가 마음을 걸리게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순간 보안 요원 2명이 정문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곧 그녀 앞에 섰고 상냥하다고 하기 어려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더는 이 근처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병원 내 민원도 계속 접수되고 있고 보행 동선에 방해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병원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기다리시는 건 이해하지만 계속 이러시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시는지 기록에도 없고 보호자 등록도 안 돼 있으시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가 마지막으로 본 곳이니까요. 그 순간 민경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해 정문 쪽으로 향했고 보안 요원들 앞에서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그분 병원 안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계셨던 거잖아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요. 보안 요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원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주 다니는 공간인데 이상한 인물이라고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민경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내쫓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조용히 기다리시기만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위협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안 요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민경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도넛 가져오셨나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내보였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 아이가 나올까 싶어서요. 도넛은 참 좋아했거든요. 그녀는 이내 상자를 품에 다시 안으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규정이 그렇다 하시니 어쩔 수 없지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깃든 체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인트라넷 자유 게시판에는 글 하나가 익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던 노인을 내쫓는 병원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의 존엄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녀가 누구든 최소한의 기다림조차 허락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죽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글은 다음 날까지 병원 직원 사이에서 조용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맞다고 했고 누군가는 너무 감성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도 그 노인을 완전히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의 이름은 아무 문서에도 없었고 그녀가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누구 하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사장을 존댓말 기준에 맞춰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요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병원 정문 옆 의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보행 통로 정비라는 명목이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앞 도로 맞은편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에 도넛 상자를 품고 병원을 바라보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병원 출입 통제가 닿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녀는 마치 여전히 병원 안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간호사 민경은 병동복도 끝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경은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왜 이 병원이어야만 하는 걸까?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 민경은 조심스럽게 병원 기록을 다시 조회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호자 변경 내역, 퇴원 후 요양병원 이송자 명단, 등록 누락 사례 등 가능한 경로는 모두 열어두고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중 한 케이스에서 민경의 눈이 멈췄습니다. 3년 전 외상병동에서 장기 입원 후 보호자 미확인 상태로 지방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이름도 일반적인 이름, 연락처 기재 없이 행정상 처리된 기록. 민경은 출력된 기록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말투, 손에 든 도넛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그 환자를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지우기 어려운 느낌이 민경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이사장 김도연은
회계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부자 명단 업데이트 건.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연도 기부 내역 정리하면서 옛날 서류도 검토해 봤는데요. 병원 설립 초기에 무기명 기부자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액 규모가 꽤 커서 이상해서요. 김도연은 흠칫하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무기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름이 빠진 채 기부 계약서만 남아 있었고요. 관련된 메모나 각주는 없었습니다.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김도연은 아무 말 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 없는 기부. 그 오래된 기록은 마치 지워진 사람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직원 게시판에 익명의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노인분이 병원에서 더 멀어질수록 우리 중 누군가는 더 큰 걸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병원 출입을 막는 것으로 그분이 품은 마음까지 지워질까요? 혹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병원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면요. 민경은 그 글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의문과 불편함이 그 글 안에서 천천히 문장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강미자 여사는 여느 때처럼 병원 건너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도넛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눈빛은 오늘도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안에서 한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보호자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가는 그 아이의 손에는 분홍색 종이에 쌓인 도넛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강미자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할머니가 만든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녀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병원 문 안으로 다시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넛 상자. 그것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말보다 깊은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 병원 이사장 김도연은 이례적으로 아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웬일인가 수군거림이 돌았고 일부는 어젯밤 병원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글과 관련이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노인을 내쫓는 병원의 생명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 문장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감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부분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장실 회의실에 주요 실장급 이상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회의실 문이 닫히자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병원 안팎에서 도는 이야기에 대해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이 어떤 시선으로 보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어르신이 반복적으로 병원 주변에 오신다는 이유로 우리가 취한 조치들이 과연 정당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언론 제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처럼 직원 내부에서부터 비판이 터져나오면 더 큰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 간부는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분 정확히 누구인지 모릅니다. 정체불명의 외부인을 병원 근처에 두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인데요. 그 말에 도연은 짧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대답했습니다. 정체가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다면요. 만약 우리가 모르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요. 그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한 통의 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공식 입장 병원 외부 방문객 관련 협조사항. 병원 앞에 반복적으로 방문하시는 노인분에 대해 당분간 병원은 무리한 제지를 자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공지는 짧았지만 많은 직원의 마음속에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녀의 존재는 병원 안팎에서 부정할 수 없는 실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공지사항을 읽고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그 어떤 사과보다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강미자 여사는 병원 건너편 벤치가 아닌 다시 정문 앞 화단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녀 역시 병원 쪽으로 무리하게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도넛 상자를 안고 있었고 병원 입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뜻밖에도 병원 이사장 김도연이 정문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기처럼 존재하던 그녀와 마주친 것은 아주 우연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날이 추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래 기다리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도연은 짧게 웃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더 묻지 못한 채 로비 안으로 걸음을 옮겼고 강미자 여사는 다시 고개를 들어 병원 자동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혹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시간을. 정문 유리문에 그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고 그 모습은 마치 병원이라는 건물의 또 하나의 그림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은 바빴습니다. 독감 유행으로 외래 환자가 급증했고 간호사들은 쉴 틈 없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틈에서도 유리문 너머 정문 앞에는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미자 여사. 그녀는 그날도 어김없이 도넛 상자를 두 손에 들고 묵묵히 병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병동에서 환자 퇴원 수속을 마친 뒤 자연스럽게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향해 다가가는 일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하지 못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잠시 바람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잠깐 괜찮으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 건지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다가 다시 병원 유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이 있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사고가 났고 정신을 잃었고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도 세상에도 없는 사람처럼 되었지요. 민경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요, 그 아이가 정말 있었던 사람이 맞나, 내가 만든 환상은 아니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넛을 만들다 보면 그때 그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병원 안 어딘가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마주칠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은 예상보다도 훨씬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기대도 담기지 않은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침묵이 겹겹이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은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여기 계시는 건 희망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강미자 여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희망은 오래전에 놓았습니다. 이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기다린다는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민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이미 너무 늦었고 그녀가 짊어진 시간에는 어떤 위로도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1층 로비에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정문 앞에 의자 2개만 다시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익명 메모였지만 누군가는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요청은 하루 만에 받아들여졌고 이후 병원 정문 옆 화단에는
조용히 의자 2개가 다시 놓였습니다. 강미자 여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병원 앞 의자에 처음으로 앉을 수 있었을 때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웃던 자리였어요. 기억이 아직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조용히 도넛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 안 사람들 중 몇몇은 그녀가 병원의 풍경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 하나를 가슴에 품은 채 잊힌 기다림의 시간을 병원 정문 앞에서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 40분 병원 내부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은 즉시 1층 로비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당황했습니다. 소방 훈련도 아니고 병원장 퇴임식도 아닌데 직종 불문 전 직원 집결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순식간에 하얀 가운과 유니폼, 명찰을 단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외래 간호사 민경도 그 자리에 섰고 보안요원 2명은 뒷줄에서 작은 목소리로 웅성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뭔 일 난 건가? 혹시 의료사고? 기자들 오는 건가? 그 순간 로비 정중앙. 병원 이사장 김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고 그 옆에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미자 여사. 그녀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2 손에 도넛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오랜 시간 그녀의 품에서 익숙해진 듯 손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 노인, 병원 앞에 매주 앉아있던, 매번 쫓아냈던 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을 삼킬 겨를도 없이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보안요원 1명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1명은 뒷걸음치며 유리기둥 뒤로 숨듯 물러섰습니다. 김도연 이사장은 깊은 숨을 들이쉰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병원 이사장이기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분은 이 병원이 설립될 당시 전 재산을 기부하시고도 이름조차 남기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배우자이자 이 병원의 시작을 만든 분이십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병원 앞을 맴돌던 노인이, 도넛을 팔려는 노인이, 보호자 행세를 하던 이상한 노인이 이 병원의 설립자 가족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민경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 그냥 돌아가시죠. 기록도 없고 보호자도 아니세요. 그 말들이 지금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경솔했는지 한순간에 무게를 실어 되돌아왔습니다. 보안요원은 수첩을 움켜쥐고 뒤돌았습니다. 며칠 전 그녀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출입 제한 스티커를 보이던 장면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도연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기억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의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녀 옆으로 다가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안 남더군요. 그러니 너무 쉽게 누군가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로비 천장을 울려 퍼졌습니다. 한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고 진료실 복도로 향하던 의사 1명이 돌아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침묵 속에서 많은 이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경은 그녀 앞에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강미자 여사는 민경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 한편에는 작은 테이블이 세워졌습니다. 감사의 자리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 공간은 사진 한 장 없이 도넛 상자 하나만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가장 조용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수요일마다 여전히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먼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도넛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밀어내기 전에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상으로 확장된 제8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하신 방향대로 감정 고조, 반전의 여운, 인물들의 후회와 충격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며 누군가의 기다림이 가진 무게와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유 없이 밀려난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묻고 있는 단 하나의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흔들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